반갑습니다. 네, 우리 5학년 친구들은 얼마 전에 봤었을 거고 아마 오늘 듣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한번 봤던 내용하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생각이 난다면 내가 잘 들었구나,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잘 안 들려지면 내게도 까먹는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또 공부하게 해주신구나 생각하고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몸속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말씀이죠. 여기서 뭐라고 해서요? 주께서 내 무엇을 지으셨다고? 내장이 뭐예요? 우리 몸이죠.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디서 만드셨다 그래? 모태가 뭘까요? 엄마 몸속에서. 엄마 몸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히 뭐하다고? 기묘하대. 그리고 뭐하다 그러죠? 기이하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해요.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진화론 공부를 학교에서 다 배운 친구들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기는 안 배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냐면 화석과 지층이라는 것을 공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찰 실험을 하면서 옛날에는 찰흙 갖고 했지만 요즘은 샌드위치 만들어 먹거든요. 그리고 지층을 공부하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에게 딱 하나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됐대.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수천 년 걸린대요. 화석이 만들어지는데 수만 년이 걸린대. 이 오래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왜 진화론 교육을 맨 처음 받는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에게 이 오래된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느냐? 진화론은 기본 컨셉이 저절로 우연이에요. 이 저절로 우연히로 우주가 생기고 생명이 생겨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떻게 저절로 우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진화론 교육을 맨 처음 받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한테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뭐 오래됐다는데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몸이 정말 그렇게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만 되면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해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성 어스틴이 했던 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대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몸은 별 생각 없이 지나친다.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우리가 여행을 가면 멋진 바다를 보면서 멋진 산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와 하고 경탄하고 막 감탄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내 몸을 보면서는 와 하지 않는다는 거야. 가끔 이 자뻑이 넘치는 친구들은 거울 보면서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를 보면서 조금 더 예뻐졌으면, 조금 더 잘생겼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자, 잼잼 안 되는 친구 있어요? 없죠? 자, 도리도리 안 되는 친구 있어요? 없죠? 자, 이걸 한번 섞어볼까요? 잼잼과 도리도리. 이거 안 되는 친구 없죠? 우리는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지칠 때까지
밥 먹을 때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손에 쥐 안 날 때까지는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요, 로봇가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그날 저녁에 그 팀 회식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여기를 연결하는 각종 모터와 이 신경 역할을 하는, 근육 역할을 하는 모든 기능들, 그리고 이 모터가 열이 안 나도록 열을 계속 식혀줘야 되고, 막 이런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야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고민하지 않죠? 내가 생각만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내는 로봇보다도 여러분은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앞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 몸이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하네요. 이런 믿음의 고백도 하는 우리 본부교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있죠. 게놈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지놈이라고도 부르고 네. 이 프로젝트가 198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있었는데요. 이 유전자 지도를 분석하는 거였어요. 사람의 유전자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유전이 되어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 볼티모어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 생물학은 자연과학이라기보다 정보과학이다. 왜?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므로. 뭐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관련된 것들은 이게 자연과학이라기보다는 정보과학이라는 거예요. 정보과학. 프로그램이 뭔지 알죠? 네,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각자의 설계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되어서 그 설계도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생명 현상이 이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모태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생명들은 전부 다 모태를 통해서, 또는 식물들은 씨앗을 통해서, 또는 뿌리나 줄기를 통해서 이 생명들이 생명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과학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DNA. DNA가 뭐예요? DNA가 BTS 노래 주제인가? DNA가 뭐야? 그렇죠. 네. 유전 정보죠. 설계도예요. 모든 생명에 들어있는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에 따라서 그 생명이 만들어져요. 제가 시골에서 한 3년 사역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수박도 농사를 짓고 딸기 농사도 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런데 벌이 수박에도 들어가서 꽃 수분을 하고 호박에도 들어가서 수분을 하고 하겠죠. 근데 줄간 호박이 안 나와. 꽃가루는 다 묻었을 텐데 수박은 수박으로만 열매를 맺고 호박은 호박으로만 열매를 맺더라고요. 딸기도 들어가고 앵두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벌이 꽃가루가 다 묻겠죠. 근데 앵딸 이런 게 안 나와. 앵두는 앵두로 열매를 맺고 딸기는 딸기로 열매를 맺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꽃가루에도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씨앗을 번식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DNA의 본질은 뭐라고 여기 적혀 있죠?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자,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근데 이걸 순서를 막 띄어쓰기를 잘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뭐 이렇게 되잖아. DNA는 바로 이런 순서들을 정확하게 갖는다는 거예요. 띄었을 때 띄어쓰고, 그 다음에 붙였을 때 붙여쓰고, 그리고 순서를 정확하게, 방에 아버지가 들어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순서 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DNA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순서대로 배열이 쫙 되면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컴퓨터 좋아하죠? 네, 특히 우리 남자친구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본부교회 할렐루야! 컴퓨터, 그렇지. 근데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굉장히 똑똑하고 무지무지 빠른 정보 처리 능력이 있지만 얘는 굉장히 단순해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0과 1로 되어 있어요. 01, 01, 001, 00, 111 뭐 이게 조합이 되면서 찬란한 그래픽과 수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군에 있을 때 통신이었었거든요. 통신이었는데 내가 총을 잘 쏴가지고 나는 저격수 생활만 하다가 제대를 했어. 그래서 우리 구산에 가면 유명했었어, 옛날에. 근데 이 통신에 보면 나는 FM이었지만 AM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또또또또또또또 이런 거 들어봤죠? 이거 할 때 SOS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기 S가 어디 있지? 돈돈돈 스스스 돈돈돈 이러면 이게 SOS예요. 그래서 두드릴 때 이렇게 두드리면 누가 SOS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들으면 돼. 그러니까 모든 데 다 저렇게 됐어요. A는 돈스, B는 뭐예요? 스 돈돈돈. 이게 전부 다 그 기호예요. 이게 이제 약속이란 말이야. 이게 정보예요. 그리고 이게 순서적으로 배열이 되면 어떤 하나의 정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S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구조 요청을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보예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이런 정보들이 다 가득가득 들어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몸 안에 저 정보가 있어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은 반드시 티민하고만 붙어요. 구아닌은 반드시 시토신하고만 붙어요. 아데닌, 시토신하고 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정보가 0, 1이 아니고 2와 1로 되어 있어요.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하나. 요게 정보를 막 이루면서 쌍꺼풀이 생겨라, 콧날은 오똑해져라, 머리카락은 반곱슬이 되어라 막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학생들한테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꿀팁을 하나 알려줄까요? 응? 저는 어렸을 때 난 몰랐어. 근데 중학생에 대해서 거울을 보니까 내 눈이 짝눈이야. 이쪽은 쌍꺼풀인데 이쪽은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왜 눈이 짝눈이지? 그리고서 여기를 계속 만졌어. 이상해. 그랬더니 얼마 후에 보니까 둘 다 쌍꺼풀이 생겼어. 돈 벌었어. 우리의 모든 정보는 이미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장점들이 또 있겠지 라고 그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 못하는데 아주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데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율동할 때 보니까 요 뒷줄 라인에 그 세 명이 엄청 율동을 잘하더라. 막 눈에 튀게 막 율동을 하는 거야. 이쪽 친구들은 좀 약간 쑥스러워가지고 삐쭉삐쭉 하는데 이쪽 친구들은 엄청 잘 추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쌈박질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 이제 그런 친구는 이제 UFC에 진출을 해야지.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최대치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TV를 보다 보니까 이 재춘이네가 있더라고. 재춘이네가. 그래서 이 재춘이네가 진짜 있나 했더니 이거 광고더라. 광고로 만든 상호야, 상호. 근데 제가 여행을 하다가 저쪽 군산인가 어디 갔는데요, 그 생선을 파는 가게가 재춘이네라는 가게가 진짜 있더라고. 내가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찍고 나서 그걸 어쨌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넣지를 못했어. 이게 제 첫 돌 사진이에요. 귀엽죠?
이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어머니야. 예쁘지? 나한테는 엄청 예쁜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하고 지금 데이트하고 있어. 이게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98년도에 찍었던 우리 가족인데, 우리 집 하이마, 우리 집 데이지가 있어요. 우리 집 하이마가 뭘까요? 우리 집 하마야. 데이지는 뭘까요? 예, 돼지야. 잘 먹어. 건강해요. 이게 우리 아들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모습이고요. 자라면서 모습이에요. 이게 중학교 때 모습. 그리고 저건 이제 대덕고등학교 때 모습인데요. 저 오른쪽에 저 소세지 같이 생긴 저게 뭔지 아세요? 소세지예요? 저게 뭐냐면 대장균이에요. 뭐라고요? 대장균. 대장균은 단세포일까요? 다세포일까요? 단세포예요. 세포가 딱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놀릴 때 야 이 대장균아, 야 이 아메바야, 이거는 뭐야? 단순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단무지라 그러는데, 단무지가 뭔지 알아요? 네, 단순 무식한 지능이다 그래가지고 단무지가 놀린대.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안 놀리는 친구들이지? 근데 이 대장균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이 대장균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대장균, 우리 몸에는 꼭 있어야 돼요. 대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해서 손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면 이제 병원을 가야 돼요. 얘는 대장에만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포 하나가 갖는 정보량이 얼마냐면 어마어마해요. 자, 저 왼쪽에 있는 저 보라색으로 보이는 저게 뭔지 아세요? 무슨 산꼭대기 같지? 저게 뭐냐면 바늘 끝이에요. 바늘 끝. 우린 바늘 끝이 굉장히 뾰족해 보이지만 저렇게 엄청나게 확대를 해보면 끝이 뭉툭해요. 근데 저기에 노란 게 붙어 있어. 저게 다 뭘까? 저게 세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늘로 뭐 혹시라도 이렇게 따거나 뭐 할 때는 뭐 하죠? 소독을 시켜요. 알코올로 닦거나 불로 이렇게 소독을 하거나. 근데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탁 땄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바늘에 붙어있는 것들이 떨어지나 봐. 옛날에 이렇게 해서 바늘로 침을 따고 그랬어요. 저 대장균 하나가 갖는 정보의 양이 얼마냐면요, A, B, C, D 알파벳 글자를 띄어쓰기 없이 쫙 A4 용지에 막 찍어냈을 때 무려 2000쪽을 찍을 수 있어요. 그 대장균 하나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을 쫙 기술하면 2000쪽. 사람은 얼마나 될까? 사람은 보통 한 60조개에서 80조개, 뭐 요 정도, 뭐 100조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쪼개보지를 않아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몰라. 근데 대충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정보량이 우린 얼마나 될까? 2000 곱하기 100조, 단순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 얼마나 되느냐? 100만 쪽. 100만 쪽이면요 1000페이지짜리 책이 몇 권이야? 10권? 무지 많아. 여기다 쌓아놓으면 막 저 뚫고 올라가야 돼.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정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수많은 정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뭘 고민해. 당연히 엄마 아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자라면서 내 새끼손가락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요 새끼손가락의 끝이 이렇게 약간 툭 튀어나와 있죠. 끝이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끼손톱이 이렇게 둥글게 밑으로 말려 자라요. 저는 손톱을 안 자르면 손톱이 이렇게 자라요. 양쪽이 다 그래요. 우리 집에 아무도 이런 사람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옛날 어르신들 왜 이렇게 농담을 했나 몰라. 그래서 나는 진짜 난 이 집 식구가 아닌가 봐. 나 왜 나만 이상해. 막 이랬거든요. 이게 전 어렸을 때 굉장히 콤플렉스였어요. 장갑을 끼면
이 손이 짧아가지고요, 얘가 덜렁덜렁거리고 옛날 가방은 이렇게 드는 가방이었거든요. 딱 들면 여기가 장갑이 남아가지고 덜렁덜렁하는 게 난 진짜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장갑을 끼면 새끼손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방을 딱 들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중학생이 되어서 외갓집에 세배를 하러 갔어요. 그때 우리 외갓집이 잘 살아가지고 그때 세배하러 가면요, 이 세뱃돈을 10만 원씩 줬어. 지금이면 한 몇백 될 거예요. 그게 내 1년 용돈이었어. 그래서 저는 세배하는 날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갔어. 내 1년 용돈 벌러. 근데 세배를 하다가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큰애 삼촌이, 우리 엄마 바로 밑에 남동생인 큰애 삼촌이 있는데 그분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때서야 나는, 아, 나도 이 집안 식구구나.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 큰애 딸을 낳았어요. 병원에 갔어요. 뭘 봤을까요? 이거 봤어요. 휘어졌을까요? 쪽 뻗었을까요? 휘어졌으면 좋겠냐? 할렐루야야, 쪽 뻗었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병원에 갔어요. 또 뭘 봤을까요? 이걸 봤어요. 휘어졌을까요? 쪽 뻗었을까요? 어우,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둘째 아들도 할렐루야예요. 우리 두 아들 요런 애들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 밑에 손자, 증손자에 가서 요런 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의 몸속에 이미 이 정보가 심겨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안 나타났을 뿐이에요. 우리 큰애는 겉모습은 저를 닮고 속은 엄마를 닮았어요. 둘째는 겉모습은 엄마를 닮고 속은 저를 닮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 보고, 야,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반대로 확 바꿔서 나왔냐. 맞잖아요, 그죠? 어떤 형제는 얼굴이 전혀 다른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상추쌈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먹을 때 옆 얼굴을 딱 보세요. 그 형제 얼굴이 나와요. 닮았어. 닮은 듯 다른 듯. 우리 몸 안에 있는 30억 쌍의 유전인자를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느냐,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그래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서의 무한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네. 정보는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보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나눌 때 그 정보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침팬지한테 타자기 줘가지고 막 두드리기 하면 거기서 우리는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어요. 글자는 무수하게 나열되어 있지만 거기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어요. 정보는 순서에 맞게 배열이 될 때 그 정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DNA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컴퓨터 하려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쳐 넣어야 돼요. 그렇죠? 비밀번호 잊어먹으면 어렵잖아. 그렇죠? 바로 DNA가 우리 생명의 비밀번호예요. 패스워드예요. DNA는 생명의 복잡성과 특이성과 목적성을 갖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특이하고 나름대로의 목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프라우드해야 돼요. 내 옆에 친구를 보면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비교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지금 80억은 조금 안 됐죠. 한 77억 정도 되는, 78억 정도 되는 전 세계 인류 중에 굉장히 유별난 독특한 한 명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나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 자부심, 프라우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요셉하고 11명의 형제 이야기를 우린 잘 알죠?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팔려갔는데 어떡하죠?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식량이 떨어지니까 오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 하고 있었죠?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어.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봐도 몰라. 왜?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키도 자랐고 얼굴도 바뀌고 형태도 모양의 어떤 이런 꾸미는 모습도 바뀌고 그러니까 자기 형제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 11명의 형제들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초청해가지고 앉혀요. 앉히는데 어떻게 앉히죠? 첫째 형부터 나이 순서대로 앉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죠? 저 창세기 4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어떻게 나이 순서대로 앉힐까? 이걸 이상히 여겼대. 만약에 정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이상히 여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개인정보가 유출됐구나. 이거 개인정보가 유출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저 11명의 형제를 나이 순서대로 앉힐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써있잖아. 4천만 분의 1이에요. 4천만 분의 1. 근데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814만 5천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 얼마나 얼마나? 무려 5배가 어려운 확률이에요. 그러면 저거 한 번에 저렇게 나이 순서대로 쫙 앉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팅엄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흑백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언니는 레미, 동생은 키언인데 언니는 백인이고 동생은 흑인이에요. 한 쌍둥이인데, 쌍둥이인데,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아빠도 혼혈인, 엄마도 혼혈인인데 여기서 나온 아이가 혼혈인이 나온 게 아니라 흑백이 갈라져서 나왔어. 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09년도에 여기도 흑백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사람과 관련된 아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가 호주 백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진이는 백인, 아들인 지단이는 우리 동양인의 얼굴 형태를 하고 있어요. 한 쌍둥이인데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영국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헤일리와 로렌이라는 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흑백 쌍둥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딸 쌍둥이를 낳았는데 레아와 미아도 또 흑백 쌍둥이야. 근데 엄마 아빠가 흑인 백인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한 가족인데 백인이 3명, 흑인이 3명이에요. 입양해 온 애들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낳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갈라져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는 무지개 가족이라는 가족이 있어요. 아빠 코넬러스는 흑인이고요, 엄마 카라노스는 백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째가 태어났는데 혼혈인. 혼혈인의 특징이 되게 멋있어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얘는 또 까만 흑인이에요. 곱슬머리에 까만 흑인. 셋째가 태어났는데 얘는 금발에 하얀 백인이 태어났어요. 골고루 태어나가지고 여기를 무지개 가족이라 그래요. 제가 이거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DNA를 통해서 흑인과 백인이 다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인종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종이 하나인데 그냥 그렇게 다양하게 갈라져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인종은 몇 개다? 하나다.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은 인종의 구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구분하기 편하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쭉 태어나서 나중에 노아 시대 때 노아와 세 아들, 그래서 8명으로 또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의 핏줄로 모든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여자로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라는 게 있어요. 할머니로, 엄마로, 딸로 여자 쪽으로만 유전되는 목의 유전이 있는데요. 그거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오세아니아에서,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각각 여자들의 샘플링을 해서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여자가 한 엄마로부터 시작됐대. 그 한 엄마가 누굴까? 우리나라 하와라는 걸 알죠? 네. 그러면 그 하와에게서 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까? 한 생명이지. 네. 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We are the world. 네. 저 미운 짓 하는 저 일본 사람들, 미운 짓 하는 저 중국 사람들, 다 그래도 다 우리와 한 핏줄. 멀리 보면 한 핏줄. 지금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창조의 증거는 바로 DNA. 복잡성과 독특성, 목적성이 창조론의 증거가 되고 있다. 이 DNA의 특징을 보면 진화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연히 저절로 된다고 해서 이런 정보들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정보가 주어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정보에 입력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진화론자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DNA를 연구해 보니까 원숭이 DNA와 사람의 DNA는 완전 다른 거예요. 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공통조상 뭐 이래가지고 공통조상이 이렇게 갈라졌다 그러잖아. 근데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통조상이 있었다면 이 공통조상을 닮은 다양한 후손이 생겨나는 거지 절대 원숭이나 사람으로 갈라지지 않아요. 이게 DNA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현재 인구가 8명의 노아 가족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한 80억 조금 안 돼요. 네. 불과 노아 홍수는 한 4,500년이니까 4,500년 만에 8명으로 70억이 넘는 인구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아. 왠지 너무 짧은 것 같아. 근데요, 이거 조사해 봤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카이트 우리 교수님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인구 증가율 0.5% 했을 때 0.5%가 얼마나 느린 증가율이냐면요, 이씨 조선 시대에 2명의 부부가 시작을 해가지고 조선이 끝나는데 4명이 된 거야. 여러분 이씨 조선이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500년이 걸렸어요. 500년 동안 2명이 4명 됐어. 많이 늘어난 거야? 적게 늘어난 거야? 정말 적게 늘어난 거야. 거의 안 늘어난 거야. 500년 동안 2배 됐으니까. 그게 0.5%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0점대죠. 그래서 인구가 지금 증가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되고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 사망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들, 딸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요, 8명으로 4,500년에 0.5% 인구 증가를 해도 저 몇 명 나온다고? 447억 명이 나와요. 근데 왜 지금 70억 조금 넘을까? 네, 전쟁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옛날에는 뭐 질병이 한번 퍼지면 마을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걸 계산해도 70억의 인구는 충분히 나온다. 이거 계산한 데이터가 있어요. 1804년에 세계 인구가 최초로 10억을 돌파했대요. 그리고 123년 후에 1927년에 20억을 돌파했는데 그 다음에 10억을 돌파하는 기간이 34년에 걸렸고, 그 다음 10억을 돌파하는데 14년밖에 안 걸렸고, 그 다음 10억 돌파하는데 13년 걸렸고, 그래서 쭉 나가지고 2018년 됐을 때 76억이었어요. 그래서 100억의 인구가 되는 게 지금 증가율로 봤을 때 2050년에서 2060년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씩 늘어나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억 명이 만들어진데 진화론적으로 20만 년? 인류의 역사를 20만 년 보니까 20만 년 걸렸는데 10억에서 70억 증가하는데 200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인구 증가율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2명, 4명, 8명, 16명, 32명, 74명 쭉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요.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인구 증가율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계산해 보면 인간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0만 년이 아니라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믿어질까? 오래됐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 오래됐을 거야. 그래서 이게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 저 왼쪽에 있는 저 돌이 저절로 저렇게 쌓일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면 돌이 저렇게 쌓일 수 있어요? 무질서하게 쌓일 수는 있겠죠. 근데 돌 위에 돌을 놓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무게중심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절대 저절로 쌓일 수 없어요. 누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 오른쪽에 있는 돌탑은요, 바람이 불고 천둥이 불고 막 회오리가 불어서 차차차차차차 막 한 수천만 년 가면 저렇게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잡하고 정교할수록 저절로 될 수 없다. 이거는 강아지 바위 얼굴이에요. 도봉산에 가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제가 도봉산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거는 저기서만 봐야 돼요. 바위가 깨졌는데 귀 모양으로 나오고, 이끼가 꼈는데 눈과 코와 입의 모양으로 붙어 있어요. 저기서는 강아지야. 근데 옆에서 보면 안 보여. 근데 저게 무슨 강아지죠? 특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철수와 바둑에 나오는 바둑이 정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건 누굴까요? 러시모아 산에 있는 이 대통령 바위를 새긴, 대통령 얼굴을 새긴 이 바위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 정할 수 있죠. 누가 보여요? 네, 제일 유명한 달러에 있는 그림, 조지 워싱턴, 그죠? 네, 링컨, 제퍼슨, 막 이런 사람들이 저기 다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4명이.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시베리안 허스키인지 뭐 치와와인지 뭐 발발인지 불독인지 알 수는 없는데 그냥 강아지. 이거는 누구? 조지 워싱턴이야 라고 딱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복잡하고 정교할수록 저절로 될 수 없다. 네. 자,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죠.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아주 정교한 생명 현상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부모님의 설계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닮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우리는 다 모두의 뭐예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계획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넘어갑시다. 자, 같은 비행기지만 역할이 다르죠? 경비행기도 있고 뭐 전투기도 있고 수송기도 있고, 하지만 그 기능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들도 다양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는 모두가 다 본부교회 소년부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후가 되면, 그리고 한 20년 후가 되면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창조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꿈을 갖고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라는 친구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건 잘해요. 하나님, 난 이런 건 잘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을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앉아서 1분 동안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가보세요. 여러분에게 꿈이 생길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할 때 아멘 하는 친구는 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능력자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저 손가락이 누굴 향해 있나요? 나를 향해 있죠?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를. 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자, 한번 내 가슴을 한번 쳐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그게 믿어져요? 네. 흐리멍텅하게 앉아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게 믿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나는 보잘것없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저 건물이 뭐예요? 예, 호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죠. 오른쪽에 있는 건 이게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지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지금 내 강의를 잘 들었던 친구는 알 거예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설계도는 누가 만들죠? 예, 설계자가 만들어요. 작은 건물은 설계도 없이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짓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문은 어떻게 내고 창문은 어느 쪽 방향으로 하고 뭐 그게 있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덩치가 커지면 저건 혼자서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배관은 어떻게 하고 전기 설비는 어떻게 하고 화장실은 어디다 두고 이거를 설계도면에 그려놓지 않으면 건물을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는 누가 만든다? 사람이 만든다. 여러분도 여러분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 그랬어. 그게 뭐라 그랬지? DNA. 그러면 여러분의 설계자는 누굴까? 뭘 하나님이야. 엄마 아빠지.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설계자야. 그러면 엄마 아빠는 누가 설계했을까?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증조 고조 현조 막 올라가면 누가 설계했을까? 아담과 하와. 근데 중요한 거,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설계자는 누구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네, 우리 한번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생명은 디자인되었다.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DNA는 그 설계도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네. 가깝게는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지만 멀리 올라가 보면 결국 우리는 모두 다 누가 만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의 창조주, 이 땅의 주권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분,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맥 빠지게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겠어? 쫙 힘을 내가지고 화이팅! 네, 오늘도 힘있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본부교회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부교회 소년부 친구들과 내 몸의 신비에 대해서, DNA에 대해서,
우리 몸의 설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